반갑습니다. 투자학개론 멘토 네브로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일의 급등주 타점은요, 우림기계랑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림기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최저항 관련주의 거의 제일 후발주입니다. 근데 뭐 정책 후발주 같은 게 아니고 이걸 참 인맥주로 봐야 될지 저는 아리송해요. 제가 이런 주식을 이렇게 후발주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주식을 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원래 테마주 매매라는 게 다 돈 놓고 돈 먹기라고는 하는데 우림기계가 급등한 이유가 최재형 원장이 진해 출신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림기계가 진해 부근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웃기네. 이게 정도껏 해야지. 이게 무슨 동문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태어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올라오는 것들은 좀 의미는 있어요.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600억인데 이게 거래 대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졌거든요. 그리고 오늘처럼 시장이 별로 강하지 않은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약간 주도주라고 봐줘야 되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하실 때 비중을 작게 거래하거나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거래하거나 여러 가지 타점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신 다음에 거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세력봉 나왔으니까 나 거래할 거야.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일봉을 해석해 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윗산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 있는 물량을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린 애들 물량을. 이것도 두 번이나 물린 물량을. 그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최대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분봉상으로 이렇게 물량을 소화하고 갔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들어왔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주로서의 어느 정도 모습은 다 갖췄다. 그리고 정배열로 만들어주면서 정고점들의 물량 해소도 해줬다. 이런 점들은 사실은 가점 포인트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이 좀 올라갔다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거래는 할 수는 있으되 조금은 비중을 낮춰서 거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항상 저는 지지와 저항, 상한가 들어갈 때 또는 장대 양봉을 만들 때 지지와 저항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일봉상으로 정고점이 아까 6,500원이었습니다. 지금 정고점 두 개 뚫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가 6,500원대였는데 보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여기서 돌파 맞고 떨어지다가 이 물량을 해소를 딱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잡을 때 6,500원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를 약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서 따라 들어간 돌파의 물량들이 손절이 확 쏟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남들이 다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역발상으로 이거 우리는 못 지킨다. 이거는 좀 약간 더 밀린다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요 부분대를 차라리 지지와 저항의 라인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더 촘촘하게 지지와 저항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뭐 좀 갭 뜨고 치다가 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아마 1차 매수 구간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7% 정도 내려오면 또 이 구간대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지지와 저항이 또 일어났던 부분들, 이 상한가 앞에 장대 양봉을 만들 때 힘들이 여기서 상당히 돈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다시 눌리면서 또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타점을 잡으신다고 한다면 괜찮다, 좀 해볼 만한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그렇게 좋은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테마 자체가 힘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들은 인정을 하면서 물량을 많이 실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림기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테마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걸 뭐 테마주? 이거는 사실은 약간 기업 실적주, 우량주 막 이런 쪽에 속하는데 시총도 1조가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가벼운 테마주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롯해서 뭐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들 여러 가지 것들 섹터군 자체가 종목들이 좀 우상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도 테마주랑 그렇게 다르지 않게 종목들이 강하게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있죠. 5일선 아래 깬 부분대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떨어질 때 반등이 떨어질 때 하락이 좀 깊고 무섭고 날카롭게 떨어지는 게 좋죠. 그래야지 여기서 이렇게 돈을 쓴 뭐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개인들의 손절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상으로는 당연히 뭐 신고가니까 이거를 뭐 여기서
1차 시세가 이렇고요, 2차 시세가 이렇고요.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량주의 개념이고 옐로우 칩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냥 떨어지는 음봉, 투매를 보는 건데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종목들이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 3,800원 부근대가 좀 좋아 보여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 첫 번째 이렇게 눌렸던 구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지지와 저항을 찾아보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법으로 또 사용하는 것들이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좀 우리 회원님들이 안 좋아하셔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요 정도 부근대에서 한 매수 존을 1% 2% 내외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만약에 아침에 강력하게 눌린다라고 한다면 이 부근대에서 근데 그 대신 이건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2, 3%대 반등을 좀 짧게 노리는 단타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35,600원? 요 부근대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부근대에서 한 2차 매수 정도 존을 형성을 하면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종목들이 조금 밀려도 크게 문제 없이 정리가 될 것 같다. 괜찮네요. 한 마이너스 7% 정도 폭이 되는데 그러면 종목들이 이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거의 11선에 붙을 겁니다. 그러면 11선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양봉 하나는 뽑아줄 그림이 나온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카카오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보면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카카오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개미들이 지금 곡소리 난다고 막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사실은 이제 좀 매수할 만한 포인트까지 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개인들과 역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종목들이 개인들이 많이 물렸을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까지 음봉으로 길게 한번 떨어진다. 14만 원 부근대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수할 만한 거다. 그리고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한다는 게 아니고 다시 전고점 간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단기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음봉으로 하나 길게 또 빠져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약간 멘탈이 털린 개미들이 내일까지도 힘들 거거든요. 그럼 내일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시점쯤에 저희는 첫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61선 부근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우량주들은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계속 정배열로 움직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한 번에 막 계속 쭉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항상 이런 종목들에 물든 사람들을 보면 카카오 잘 간다 더 하다가 매도 안 하고 끝까지 더 올라갈 때 사고 하다가 빠지는 경우 또는 그래 뭐 살 거 없는데 우량준 역시 카카오야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들어가 가지고 왕창 물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과의 역관점으로 역발상으로 개미들이 힘들어하는 관점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포인트에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이 음봉이 만약에 길게 떨어지면 길게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길게 떨어진 음봉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종가쯤에서는 한 번은 접근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전략을 짜으신다면 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좀 더 필요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서 좀 공부도 해보시고 블로그 같은 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영상들과 자료들이 있으니까 원칙을 세우는 투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버러스였습니다.